안녕하세요, 공포학과 학생 여러분,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서두가 좀 길 것 같은데요. 공포학과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학과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정식 학과는 아니지만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매일같이 수강을 하며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를 배우는 만큼 우리만을 위한 교과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드디어 공포학과의 첫 번째 교과서 괴담학 개론이 출간됩니다. 그간 숱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지만 차마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았던 섬뜩하면서도 비밀에 붙였던 이야기들을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텍스트로 공포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25일에 정식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래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꼭 살펴봐 주세요. 괴담학 개론은 총 2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맛보기용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땅에 존재하는 테마조차 알 수 없는 달귀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지요.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며칠을 고민했다. 지금도 솔직히 손이 덜덜 떨린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지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달귀굴.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불렀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는 지도에도 없는 굴. 하지만 달귀굴은 그저 위쪽 굴, 그 입구, 거기 같은 식으로 불렸다. 어른들은 늘 입을 꾹 다물었고 아이들도 겁에 질려 이야기를 하다가도 주변이 조용해지면 누구랄 것도 없이 말끝을 흐르댔다. 달귀굴 근처에 가지 말 것, 돌 하나라도 건들지 말 것, 해지기 전에는 산 아래로 내려올 것. 이 세 가지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어른들이 겁을 준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그렇듯 무언가 터부시되는 공간이 한 군데쯤은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마을은 달랐다. 달귀굴에 대해서는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난삼아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도 뺨을 맞을 정도였다. 가끔 시장에서 술에 취한 어르신들이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을 봤다 라고 횡설수설 말을 꺼내면 이내 가족들이 부랴부랴 말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날부터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가장 섬뜩했던 건 그 굴 근처엔 항상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다녀올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일렬로 나란히 놓인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굴러온 듯한 돌들이 마치 아이 손으로 대충 올려놓은 것처럼 삐뚤빼뚤했다. 돌탑엔 꽃이나 인형, 아이가 낙서를 그린 종이 같은 것도 올려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누가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그 굴로 이어지는 길 자체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했다. 풀과 넝쿨, 낡은 철망, 낙엽들 틈새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내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돼. 근데 거기는 안 된다. 거긴 울고 있는 곳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을 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눈빛만큼은 아직도 생생하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무서워하고 계셨다. 그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걸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 나는 도시에 나와 살게 되었다. 어느덧 마을도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고 달귀굴이라는 이름도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본 인터넷 커뮤니티 글 하나가 나를 멈춰세웠다. 제목은 단순했다. 땡땡에 있는 이상한 동굴에 대해 아는 사람.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있는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누군가 달귀굴이라고 부르던 곳, 울음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있는 곳. 그 글을 보고 난 뒤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굴이 다시금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고 한다. 나는 그 굴 근처에 가본 적이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만 그때는 몰랐다. 11살, 그때 나는 친구 둘과 함께 작은 모험을 계획했다. 가을이었고 마을 초입에 있던 숲이 붉게 물들던 시기였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그곳에 가보자고 입을 모았다. 처음엔 누구도 먼저 말하진 못했지만 결국 한 친구가 슬쩍 꺼낸 말에 나머지도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다.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 그토록 두려움으로 감싸진 금기의 장소는 아이들에겐 결국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산에 오르며 우린 일부러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무서움을 감추려는 유치한 방어기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길이 갈수록 숲은 조용해졌고 발소리만 저벅저벅 메아리처럼 따라왔다. 굵은 나무 뿌리를 넘어 바위길을 오르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존재하는 그 입구였다. 굴의 입구는 어른 키만 했고 사방이 바위로 둘러싸인 틈새 같았다. 입구 앞은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공간 같았다. 굴 앞에는 정말로 돌탑이 있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작은 것, 큰 것, 싸탐한 것, 무너진 것, 마치 무덤처럼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무언가 삐뚤삐뚤하게 적힌 천조각도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붉은색으로 무언가 쓰여 있었지만 어렸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셋이 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그때였다. 한 친구가 입을 열었다. 저 앞까지만 가보자. 나는 친구를 말렸지만 그 친구는 벌써 앞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돌탑 하나가 탁 하고 쓰러졌다. 그리고 3명 다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몇 초 뒤 동굴 안에서 무언가 철버덕하고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물웅덩이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 친구가 그만 가자 하고 말했을 때 우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뛰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흙이 묻은 채로 내려왔다.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내달렸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그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같이 간 친구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어른들은 감기라고 했지만 나중에 들은 말로는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울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후에 친구의 집은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친구는 끝내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괜히 그 일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왠지 그 이름을 다시 꺼내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그날 같이 갔던 아이의 가족이 이사간 것도 표면적으로는 병치레 때문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그날 이후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선생님도 이웃도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 마을은 그 굴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다 우연히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둘이 조용히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애가 그곳에 갔었다네. 허허, 세상에 또 한 명 가는 거지 뭐. 그 말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다. 또 한 명,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무작정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달귀굴이 뭐냐고, 거기엔 뭐가 있길래 다들 숨기냐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손을 떨었다. 그러곤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없이 입가만 우물거리셨다. 나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굴은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였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주 오래된 종이 위에 갱도, 묘지터라는 단어가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노인들 사이에서 돌던 말로는 그 굴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뚫린 거라고 말했다. 마을 근처에 탄광이 있었고 거기서 끌려 나온 사람들이 밤낮 없이 굴을 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굴이 봉쇄됐단다. 무너진 것도 다친 것도 아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소문. 그리고 마을 주민 몇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들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은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기념비에도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그 굴 안에 있었다는 말도 돌았다. 그 이야기에는 뒷말이 붙었다. 그 굴은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서 막은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돌탑을 쌓는단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 탑은 밤마다 누군가 와서 쌓는 거라고 했다. 동네 개가 울고 고양이가 울부짖는 날이면 다음날 꼭 돌탑이 하나씩 더 생긴다고.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밤새 창밖을 보며 잠들지 못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국 친구들과 다녀왔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겁에 질렸던 기억이 난다. 마을에 큰일이 있었던 건 내가 15이던 해였다. 그 전까지 달귀굴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다. 하지만 그 해 누군가 그 규칙을 깨버렸다. 태연이 형은 서울에서 잠깐 내려온 청년이었고 도시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을에서 꽤 똑똑한 사람으로 통했다. 평소에도 터무니없는 미신을 비웃곤 했고 동네 어르신들이 금기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말끝마다 웃음을 삼키며 시골이라 그렇다며 넘기던 사람이었다. 태연 형은 그 굴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딴 거에 휘둘리니까 이 마을이 늙어가는 거야. 진작에 막았어야 했지. 뭐? 귀신? 웃기지도 않아. 밤에 소리 난다고 무서워하니까 더 소문이 무성해지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게다가 평소 그와 어울리던 또래 남자 셋이 동참을 선언하면서 일이 커졌다. 그날 밤 4명의 청년이 포대자루, 시멘트, 철판, 망치, 삽을 들고 달귀굴을 향해 올라갔다. 그 넷은 멀쩡하게 돌아오지 못했다. 정확히는 그날 밤 이후에 그들에겐 각기 다른 일이 벌어졌다. 태연 형은 그날 새벽 거품을 물며 혼자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몸은 진흙투성이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은 3명 중 하나는 그로부터 보름 후 실종되었다. 마을 뒷산으로 나무하러 간다고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또 한 명은 몇 달 후 자기 집 헛간에서 목을 맸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결국 정신 이상을 겪었다고 들었다. 그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말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아예 멈췄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그냥 그렇게 알고 지냈다. 무서운 기억, 무서운 사건은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나는 이제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달귀굴의 기억은 누군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와서 맥주 하나 까놓고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훑던 중이었다. 도시괴담, 폐가체험담, 미스터리 사건들이 올라오는 게시판. 그중 하나의 시선이 멈췄다. 익명 게시자의 글이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하지만 한 줄 두 줄 읽을수록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내려놓게 됐다. 그 내용은 이랬다. 그 마을은 이름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금기가 하나 있다. 산속 어귀에 있는 작은 굴, 겉보기엔 깊지 않아 보이는데 안은 어둠 그 자체라고 한다. 누구도 굴의 끝을 본 적이 없고 몇몇은 밤에 그 근처를 지나다가 사람이 아닌 걸 본 적 있다고 했다. 이상한 건 그 굴의 입구 앞에는 항상 돌탑이 있다. 누가 쌌는지도 모르고 무너뜨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가끔 사람들이 그 굴을 막으려 들었다. 철판을 대거나 막돌로 틀어막거나. 그런데 꼭 그 다음 날이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어느 가족이 한꺼번에 병들거나 누군가 소리를 듣고 사라지거나. 그 굴의 이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달귀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밤마다 달빛이 굴 입구만 비춘다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 굴과 마을의 금기를 아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데도 있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다. 글쓴이는 끝에 이렇게 남겼다. 진짜 무서운 건 그 굴에는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다. 괜찮다고 돌아온 사람도 결국엔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 그 글을 읽은 후 나는 밤새 잠을 들지 못했다. 그곳을 알지도 못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 굴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상자처럼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굴 앞에서 느꼈던 공기, 마을 어르신들의 침묵, 그리고 말을 잃은 그 마지막 사람의 눈동자. 나는 그 굴을 다시 보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명절에 마을에 들릴 때마다 그 근처는 무의식적으로 피해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도 가끔 달귀굴 앞에 서 있는 꿈을 꾼다. 언제나 같은 구도다. 나는 돌탑 옆에 서 있고 어디선가 젖은 흙냄새가 풍겨오고 굴 안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그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가끔씩 밤이 되면 이마를 짚어본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끈적이게 식은땀이 흐를 때면 그 굴 앞에 다시 설게 될까봐 혼자 중얼거리게 된다. 가지 마라. 절대로 거긴 다시 가지 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땅이 엄청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마을에서만 전해져 오는 전설들, 그리고 그 누구도 잘 모르는 숨겨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처럼 아무런 원인도 출처도 알 수 없는 곳들이 있고 그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져 오는 금기시되는 곳들도 있죠. 이런 곳들은 정말 무슨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전혀 공개한 적 없던 이야기들로만 책을 구성했습니다. 교과서는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